반갑습니다. 대표님, 요즘 더위로 인해 아주 힘든데요.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7월 초 개인택시 넘버 시세와 동향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어떻게 2023년도 6월 말까지 전반기 마무리들 잘 하셨죠? 오늘은 2023년도 7월 1일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기다리셨던 개인택시 요금이 드디어 오늘 04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찍 출근해서 기사분님들한테 몇 분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기본요금 1,000원 플러스 돼서 거리가 좀 줄어들어서 손님 한 분 모시면 한 1,300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괜찮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 승차 손님이 줄어들지는 않았을까요? 아직은 손님들이 타시는데 택시요금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오늘 주류를 잃은 것 같아요. 제가 그 개인택시 기사분님들한테 제가 몇 분한테 전화를 돌려서 물어봤는데 타시는 손님이 아직까지는 요금이 오른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금이 조금 올라서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시는데 이게 이제 심야로 가게 되면 좀 차이가 나겠죠. 심야로 가게 되면은 10시부터 11시까지는 20%,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40%, 새벽 2시에서 4시까지는 20%인데 40% 했을 때는 기본요금이 6,300원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조건 심야에 타게 되면은 타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큰 부담으로 와닿을 거예요. 우리 개인택시 여시는 기사분님들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리라고 봅니다. 택시요금 인상이 기사분들께는 도움이 되시겠지만 승객 입장은 부담으로 다가오겠네요. 지난 시간에는 택시 초보 진입 과정과 주의점을 알아봤었는데요. 개인 택시를 준비하는 과정에 차량 단종 소식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예. 개인 택시를 양수해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요즘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 차종이 선택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기아에서 나오는 그 가장 서민적인 택시 기아 K5가 단종이 됐고 현대에서 나오는 뉴 라이즈 소나타도 단종이 됐습니다. 단종이 돼서 7월 말까지 생산하면 1,000대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그 물량이 풀리면은 이제 그 이후로는 단종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사분님들이 선택의 폭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기아에서 나오는 거는 K8, 그 다음에 전기차, 현대에서 나오는 거는 그랜저, 그 다음에 전기차. 선택의 폭이 간단해졌어요. 그 대신 차량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선택하실 때 차가 바로 생산돼서 나오는 차종이 없어요. 그래도 기아 K8은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그랜저는 3개월 정도 걸린다니까 번호판을 구입해서 신차로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신차를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차 계약을 하셔서 납기를 당겨야 쉽게 말해서 번호판을 사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차량 선택 시 기존의 LPG 차량과 전기차 중 어떤 선택이 합리적일까요? 예, 기존에는 LPG 차량이 주를 이루었는데 우리나라도 2035년 정도 되면은 내연기관차가 이제 다 없어진다고 그래요. LPG 차나 전기차로 가는데 아무래도 전기차가 좋죠. 장단점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유류비가 거의 안 들죠. 하루에 15,000원거리면은 충분히 주행을 하신다 그래요. 겨울 같은 데는 좀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겨울에는 연비가 적게 나오니까 겨울은 그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은 뚜렷하죠. 손쉽게 충전을 할 수 있고 손쉽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개인택시 수입은 단번에 고가의 수입을 얻을 수 없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 양수교육 접수 시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예. 정부에서 경력을 없애고 교육으로 대체해서 지금은 개인 택시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택시를 사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 접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몰려가지고 인원이 수천 명이 몰리다 보니까 교육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주에 120명 꼴인데 접수하는 인원은 몇천 명이 몰리다 보니까 접수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아무래도 개인 택시가 투자 목적이 아니고 큰 돈벌이는 안 돼도 보장이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개인 택시를 안 하고 일반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요식업을 한다고 할 때요, 쉽게 말해서 치킨 가게를 한다고 봤을 때 보증금, 집기, 권리금 다 들어가서 가게를 오픈했는데, 쉽게 말해서 가게가 안 됐을 때, 이건 가게가 안 됐을 때는 손실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개인 택시는 명퇴를 하시거나 회사를 관두신 분들이 왔을 때, 이제 노년이잖아요. 제2의 전성기를 보내야 하는 노년이 왔을 때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 뭐냐 그러면은 기존에 국민연금을 받으시고 국민연금 플러스 택시를 해서 일정 금액 수익만 되면 된다는 개념으로 오세요. 그리고 개인 택시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난방값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차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적응을 못해서 다시 판다 그래도 크게 큰 손실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많이 써놓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직업의 남녀의 경계가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여성분들의 진출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이 기억되시나요? 예. 전에 비하면은 여성분들도 많이 개인 택시를 원하세요. 회사 택시 하시다 정년하시고 오신 분도 개인 택시를 하시려고 그러고, 집에서 주부로 계시던 분들도 면허증 따서 교육받아서 오시는 분은 종종 있는데, 비율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가 100대를 매매했을 때 여자분들이 한 10대 정도, 그러니까 비율이 좀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여성분이 하신 사례가 내가 기억에 남는 사례는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팔은 사례가인데, 이분이 나이가 좀 되셨어요. 73세 여자분이신데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할머니죠.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선뜻 권해드리질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렸거든요. 개인 택시 하시기에는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네요.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화를 벌떡 내시더라고. 왜 내 나이가 70세시고 한참 아직도 이럴 수 있는데 왜 대표님은 못하게 막냐.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그분이 개인 택시를 꼭 하셔야 되겠다 해서 개인 택시를 저희한테 구매하셔가지고 나가서 일하시는데, 지금 굉장히 그분이 밝아지셨어요. 밝아지셔갖고 일주일에 저희와 한두 통화씩 꼭 전화 통화를 하시는데 꼭 그래요. 대표님 오늘 얼마 벌었어요? 나 그때 못하게 말렸죠? 나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러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도 개인 택시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의 도움이 될 만한 궁금한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소개해 주신 여성분의 용기가 대단하신데요. 일하시는 열정이 나이를 잊게 하는 것 같네요. 건강 유지만 잘하시면 70대에도 일하실 수 있는 정년이 연장되는 직업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이원복이었습니다.